될 거야 라고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써보니까 느낌 오시죠? 예, 솔루션 1, 솔루션 2 중에 누가 더 간단하다? 이 경우에 솔루션 2가 더 간단하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식이 여러 개가 미지수가 3개 나오고 식이 2개가 나오는 경우엔 얘가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미지수 2개, 식 하나가 나오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학에서 가장 이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비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가비엘이 되게 사람 이름 같아서 이쁘죠? 선생님 가비를 보면 이런 이름 있지 않아요? 여자들 중에? 정가비? 없나? 되게 여성하죠? 자, 가비엘이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짜는요, 무슨 가짜냐면요, 여러분, 더할 가짜예요. 자, 그리고 비자예요. 그리고 리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네, 리자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는 비를 더하는 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를 더하는 원리라는 걸 우리는 가비엘이라고 부릅니다. 비를 더하는 원리. 근데 비를 더하는 원리라고 얘기해놓고 밑에 전부 뭐가 나와 있어? 분수가 나와 있지. 뭐 하는 짓이야? 비는 뭐 대 뭐는 뭐 대 뭐는 뭐 대 뭐는 뭐 이런 식인데 밑에 분수만 쭉 나와 있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비하고 분수는 모두 다 근원이 같다. 나눗셈이다요. 자, 그래서 실제 비를 더하는 내용은 선생님이 조금 밑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우선 가비엘이라는 이름 하에서 나오는 이 분수식에 더하는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비엘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어. 2분의 1이랑 4분의 1이랑 6분의 3은 사실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이렇게 풀 수 있다? 2 더하기 4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계산해도요. 분수식의 값이 성립해요. 왜? 얘는 12분의 6이거든? 근데 12분의 6은 2분의 1과 같잖아.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분수식이 분명 주어졌다. 2분의 1은 4분의 2와 같고 마이너스 6분의 3과 같아 이랬는데 이 경우에는 2 더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래 버리면 0분의 0 이렇게 나와버리죠. 근데 안타깝지만 0분의 0은 숫자다 숫자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어머, 얘가 성립하나 봤더니 이렇게 0분의 0꼴이 나오는 경우도 있네. 그래서 가비엘이의 전제 조건은 이런 전제가 붙습니다. 안타깝지만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가비엘이를 사용할 수 있다예요. 자, 이런 경우에 가비엘이를 못 쓴다. 아, 분모가 0이 아닐 때 우리 봤더니 분모끼리 모두 더하고 있고 분자는 분자끼리 모두 더하고 있죠? 위에 적어 놓습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는 원리.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는 원리.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는 원리. 우리는 이걸 가비엘이라고 되게 쉽죠? 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C 분모를 모두 분모가 0이 아닐 때 맞죠? 분모의 합이 0이 아닐 때 우리는 가비엘이를 써서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다라고 요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조금 바꿀게요. 분모의 합이라고 할게요. 분모의 합. 분모의 합. 이게 더 엄밀할 것 같아요. 자, 분모의 합이 0이 아닐 때. 그래서 요것도 가비엘이를 쓰려면 분모의 합인 누가 0이 아니다?
A 플러스 C 플러스 2가 0이 아닐 때는 A 플러스 C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D 플러스 F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요. 자, 이제 4번은 가비에리의 발전형이에요. 자, 분수식의 성질은 뭡니까? 분수식의 성질, 분수의 성질은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분수식의 값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P를 곱하나, 똑같이 Q를 곱하나, 똑같이 R을 곱하나 분수식의 값에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곱해준 후에 PA 더하기 QC 더하기 R2분의 PB 더하기 QD 더하기 RF라고 풀 수 있구나. 단 이때 PA 더하기 QC 더하기 R2는 0만 원이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가비에리는 안타깝지만 0분의 0이 나오는 경우엔 숫자가 아니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 가비에리는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 분모의 합이 0이 아닐 때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가비에리는 되게 쉬워요. 분모는 분모끼리 더해, 분자는 분자끼리 더해. 그런데 주의사항은 뭐다? 분모의 합이 0이 아니다 라는 전제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요. 근데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비를 더하는 원리가 아니라 분수끼리 더하는 원리를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 분수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식에서는 B는 이런 식이 나와 있을 때 가비에리를 적용해버리면요. A 플러스 C 플러스 2대 맞나? A 플러스 C 플러스 2대 같구나. B 플러스 D 플러스 F가 나옵니다. 단, 모는 절대로 0이면 안 된다. B 플러스 D 플러스 F는 절대로 0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가비에리를 비례식에서 연비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읽어볼까요? 시작! 비례식에서 전항은 전항끼리, 후항은 후항끼리 더하는 원리. 요게 가비에리다. 하지만 분수의 입장에서 예를 보자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되 분모의 합은 0이 아니다. 후항의 합은 0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비에리 문제 처음 배우면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가비에리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기초훈련 하나 시키고요. 이 기초훈련을 이용해서 가비에리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샘플 문제 하나 풀어드릴 건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 샘플 문제의 구조를 완벽히 이해해야 돼요. 약간씩은 문제가 바뀔 수 있는데 개념집에 나와 있는 이 샘플의 구조만 너희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가비에리의 그 같은 계열의 문제는 다 풀려요. 알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잘 못해 가비에리에. 그러니까 공부 좀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문제를 봤더니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은 뭐냐면 미지수 몇 개예요? A, B, C 3개예요. 근데 식이 몇 개야? 이거 3개일까 2개일까? 가끔 이거 3개예요 2개예요 물으면 선생님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식 3개예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 식 3개 중에 하나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쓰레기식이야. 문제풀이에 이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등식이에요. 즉 얘는 미지수 3개, 보이는 등호 몇 개야? 2개 나와 있지. 그럼 등식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지. 내가 알고 있는 보통 상황은 미지수 3개, 등식이 적어도 3개가 나와야지. 식이 3개가 나와 문제 풀 수 있는데 얘 문제 못 푸네? 얘 못 풀어요. 그런데 못 풀던 문제였는데 놀랍게도요. 가비에리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이거 풀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놀라운 거야. 못 푸는데 가비에리라는 개념 때문에 풀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가비에리는 언제만 쓸 수 있어? A 플러스 2B 플러스 3C가 0이 아닐 때만 쓸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풀어보겠습니다. 분모끼리 더하면 a 플러스 2b 플러스 3c. 그리고 분자를 가만히 관찰해봐. 분자에 있는 거 다 더하려고 봤더니 a 몇 번 나와요? 2번. 2b 몇 번 나와요? 2번. 3c 몇 번 나와요? 2번. 와우, 얘는 2배에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돼서 와, 선생님 저 얘 못 구할 줄 알았는데 구했어요. 얘 2 나와요, 이 분수식은.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어요. a, b, c의 값은 못 구해도 분수의 값은 구해낼 수 있다. 이게 핵심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우리가 얘 분모의 합이 0이 아닐 때 따졌지. 그럼 분모의 합이 0인 경우도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계산해야 될 거예요. 이 경우도. 근데 이 경우를 딱 적어놓고 봤더니 와우, 미지수 3개. 하나, 둘, 셋. 등식 3개네? 우리는 요 녀석 당연히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을 구할 때 선생님은 보통 맨 앞에 있는 녀석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도 있고 맨 뒤에 있는 녀석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선생님은 보통 맨 뒤에 걸 좋아해요. 바로 연계해서 식쓰기가 편해서. 무슨 얘기냐? 얘는요. 항상 가비엘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유난순으로 도는 특징이 있어요. A, 2B, 2B에서 3C, 3C에서 A 이런 식으로 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분자에 나와 있는 A 플러스 2B를 뭐로 대체할 수 있어? 마이너스 3C로 대체할 수 있어. 그럼 맨 마지막 식만 보면서 어머, 3C분의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3C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네? 와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수식의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들아 이 분수식의 값은 뭐가 될까? 라고 물으면 답은 뭐 아니면 뭐가 나온다? 2 혹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즉 ABC 값은 못 구해도 분수식의 값은 구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 바로 가비엘이야.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2, 3, 4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모두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칠판에 풀어놓을게요. 해보시고 맞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정리하신 분들은 칠판을 보시고 답 맞춰보세요. 어떤 분수식의 값이 만들어졌는지. 자, 여기까지 됐나요? 아직 안 됐구나. 네, 하세요 천천히.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비에리와 관련된 문제 유형은요,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요, 첫 번째 유형 보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 유형은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풀이를 완벽하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유형은요, 예, 유형의 특징을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요 개념집 한 페이지만 잘 되면 가비에리 관련 문제는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구하시오라고 봤어요. 그래서 어머, 얘 가비에리인가 봐. 얘를 이렇게 더하면 얘가 나오나?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위에 있는 녀석 더하면 2x밖에 안 나오는데 4x가 등장하고 있고요. 저기에 보이는 이 y 더하기 3y는 5y인데 y는 아예 없네? 그리고 z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z만 남아있는데 이 5z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뭐지? 가비에리와 안 맞는데 바로 가비에리 발전형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A, B, C 안 사용돼 있으니까 분자에 모두 다 A를 곱해버리고 얘는 분모 분자에 모두 다 B를 곱해버리고 얘는 분모 분자에 모두 다 C를 곱해가지고 가비의 리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드는데요. 얘 답지 보면 되게 풀이가 지저분하고 정신없고 복잡해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 이 가비에리 문제를 이 1번 유형을요. 어려운 문제 유형은 아닌데 되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정신없이 풀어서 자기의 그 지저분한 풀이에 압사해가지고 답을 못 내는 친구들 종종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뭐냐? 우리는 지금부터 x항의 개수를 구할 건데 x라는 문자는 쓰지 않고 개수만 이용해서 그 개수는 사야라고 놓고 풀 거야. 즉 A, B, C, X, Y, Z 미지수 6개 나왔지? 이 6개 중에 X, Y, Z라는 미지수는 포함하지 않은 A, B, C만의 미지수로 식을 만들 거예요. 미지수 3개, 식 3개, 3원 1차 연립방정식을 만들 거야. X, Y, Z를 쓰면 식이 복잡해져. 유용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X의 개수가 4가 된다만 집중해서 가비에리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X의 개수를 한번 불러보자. 뭐라고 부를 거야? 시작! X의 개수 A 플러스 C는 4. 이걸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Y의 개수 불러봅니다. 시작! 2A 더하기 3B는 0. 세 번째 식 Z의 개수 부릅니다. 마이너스 2B 더하기 C는 5. 이거 구해서 A, B, C만 구하면 맨 마지막에 K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연립해서 풀겠습니다. 자, 요게 보니까 A 플러스 C는 4라는 일식이 보이네요. 두 식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는 1이다 라는 식이 나오네요. 자, 요 식의 양변에 2를 곱해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B는 2라고 적고 두 식을 더해버렸더니 마이너스 B는 2 나오네요.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2 나오겠습니다. 자, B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A는 몇이 되겠습니까? 3이 돼버리겠죠. A가 3이면 C는 몇이 되겠습니까? 6.
1이 돼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두 다 구하네요. 그렇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3a 9네요. 4b 마이너스 8이네요. 5c 플러스 5네요. 이 값이 바로 무슨 값이 될 거다? k가 될 거다. 그러므로 k 값은 몇 되겠습니까? 6.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예, 발전형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x, y, z 사용하지 않고 ABC만으로 3원의 1차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k 값을 구해라. 끝. 이해될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좀만 신경 쓰면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애들이 되게 못하는 유형은 두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보통 공부를 되게 제대로 잘한 애들만 답을 내고요. 어설프게 수학을 접근하는 애들은 답을 못 내는 유형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답은요. 답이 항상 두 가지가 나와요. 왜 두 가지가 나오는지는 알지? 우리 바로 앞 페이지에서 가비에리를 이용한 문제 풀었니 안 풀었니? 풀었지? 근데 풀 때 선생님이 항상 답을 분모가 0이, 분모합이 0이 아닌 경우, 분모합이 0인 경우 두 개로 나눠 풀었잖아요. 얘도 그것 때문에 답이 항상 두 개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애들은 가비에리를 이용한 답 하나짜리만 만들어내요. 그럼 답을 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좀 특징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한 단계로 위에 있는 문제처럼 한 단계만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두 단계를 거쳐서 푸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아까 선생님이 기초에서 연습시켰던 이 네모의 값을 구해야 돼. 네모를 구한 다음에 이 네모를 이용해서 두 번째 문제의 요구사항에 답을 내셔야 돼요.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알겠죠? 그래서 특징을 알아야 돼요. 가비에리를 이용하는 분명 그런 문제인데 뜬금없이 이런 거 구하라면 우선 이 분수식이 어떤 숫자가 나올지 값 두 개 구하고 값 두 개 나온 거 이용해서 각자 풀어서 요 문제도 답이 두 개가 나올 거야 라는 유형의 특징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우선 네모 박스부터 구하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 뭐라고 깔아야 돼? 시작!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닐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몇? 똑같죠.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A니까 똑같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돼서 저 네모 박스 안에는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지만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라면 그럼 선생님은 맨 마지막 거 보통 식 연결하려고 맨 마지막 식 좋아합니다 라고 했죠? 얘는 C분의 A 플러스 B 자리에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C를 대입해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기도 해 라고. 이게 1단계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2단계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2단계를 풀 때는요.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실 관찰을 해야 돼요. 와, 식 속에 뭐가 보인다?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가 보인다. 요거를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 보통 맨 뒤에 있는 식 좋아합니다 라고 했죠.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저 식을 뺏겨 보겠습니다. 다 뺏기면 너무 힘드니까 원래 보통 서술형은요 3개 다 뺏겨셔야 돼요. 근데 힘드니까 3개 다 뺏길 필요 없거든. 항상 돌아가요. 유난순으로. 요 전체 값이 1이 나온댔어 를 보면서 나는 뭘 구하기에 힘쓸 거다. 지금부터 문제에 보이는 A 플러스 B를 어떻게 구할까에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C 올려버리면 되지. 그리고 요 마이너스 C 넘어가면 되지. 결국 A 플러스 B는 몇 나오니까? 2C 나와요. 오, 결국 A 플러스 B는 2C가 되는구나. 즉, 저 위에 나와 있는 식은요. A 플러스 B 자리에 뭘 쓸 수 있다? 2C. 근데 유난순으로 돈 됐죠? 느낌 오지 않아요? 그럼 B 플러스 C는 뭐가 될 것 같아? 2A. C 플러스 A는 2B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답 몇 나오겠습니까? 8. 이해가 될까? 되나요? 되나요? 네.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맨 마지막 식 하나만 빼놓고 C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가 된댔어. 나는 A 플러스 B, 저 문제의 기본 구성사항인 A 플러스 B를 정리할 거야. 몇 되겠습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2C에다가 플러스 C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C 되겠죠. 아, 그러므로 저 식은 A 플러스 B 자리에 마이너스 C가 들어가면 B 플러스 C 자리에는 마이너스 A가, C 플러스 A 자리에는 마이너스 B가 들어갈 거야. 답은 뭐 나오겠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낼 때는 어떻게 내야 된다? 이렇게 내는 겁니다. 분모의 합이 0이 아닐 땐 8이고 분모의 합이 0일 땐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라고 이렇게 답을 내주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요, 내가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분명 가비엘이 이 유형인데 안 풀린다 이러면 개념 수업을 한 번 더 보세요. 알겠죠?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푸는 학생한테는 되게 어렵게 느껴져. 근데 한 번 외우면 딱 요 수준이야. 모든 문제의 유형이. 알겠죠? 네, 이 한 문제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끝.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